배달 물품이 몰려드는 택배터미널. 그곳에서 우리는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몸소 겪고 있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화성에서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게가 있을 거고 직장인들은 사무실이 있을 거고 저희한테는 그런 존재예요. 이 택배 트럭은 목숨과도 같은 택배 트럭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지금 저희 터미널에 1톤 차에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제 차요? 홍 사장님 차량으로 좀 추정이 돼가지고 지금 소방서에서 왔거든요. 방문을 했거든요. 전소가 됐다고요? 네. 차에 불이 났답니다. 곧바로 트럭이 주차돼 있던 터미널로 달려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저렇게 돼 있던 거예요. 다 타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차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냥 진짜 처참했어요. 이게 내 차가 맞는지 믿기지도 않았고 그 가슴이 아픈 느낌이 딱 들어요. 완전히 뼈대밖에 없었던 모습이라서. 참담한 심정이었다는데요. 그런데요, 뭔가 이상했답니다. 그날 주차된 차들이 많았는데 유독 사현 씨 트럭에만 불이 난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화재 조사를 한 다음에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연락이 온 게 자연발화가 아니라 이건 방화 사건이다. 그날 새벽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서는가 싶더니 불빛이 번쩍입니다. 누군가 불씨를 트럭에 던진 건데요. 불이 크게 번지나 했는데 다행히도 금세 잦아듭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방화범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무척이나 집요해 보입니다. 새벽 3시부터 4시 반까지 계속 1시간 넘게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트럭을 전소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데요. 결국 방화범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한 달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홍사연 씨 되시나요? 네네. 아, 경찰관인데요. 네. 혹시 씨라고 아세요? 몰라요. 씨라고는 몰라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답니다. 일면식도 없는 이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불을 낸 걸까요? 결국 방화범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연락이 한 통 누구한테 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연 씨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발신인은 방화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배송 전 꼭 전화 주세요. 중요한 문서입니다. 꼭 홍사연 본인 확인 후 두 손에 주세요. 편지 안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 한 통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장수로 치면 거의 한 200장이 넘는. 이게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편지 받고 나서. 지금부터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방화범의 편지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홍사연 씨에게 너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을 얘기해서 용서를 받고 싶어 진실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번 시도 후 사연님 차량 방화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방화는 휘발유로 했습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그가 방화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곤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홍사연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어달라고 사주 계획을 했습니다. 팔 하나 잘라달라고 하고 다리 하나 잘라달라고 하고 다 죽여야 된다. 차례차례 다 죽여달라고 순서까지 정해놨나 봐요. 사현 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사람이 있답니다. 사현 씨는 곧바로 감옥에 있는 방화범을 찾아갔습니다. 반성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드러나 있는 내 사건뿐만 아니라 다 자백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사주를 받아 저지른 사건이 사현 씨 말고도 더 있다고 털어놨다는데요. 소장에 대해서 알지 않냐라고 그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월 달쯤에 소문이 한 번 돌았었어요. 그 저희 택배 터미널 부지에서 어디 대리점 누구 소장님이 밤길에 맞고 쓰러져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다. 피해자는 사현 씨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소문으로 떠돌던 그 사건이 정말 그의 짓이었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가 와서 소장님 중요한 얘기예요. 좀 전화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그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2024년 7월 4일 날 저 사는 아파트에서 린치를 당해서 제가 50 동안 입원했었고요. 머리를 뭔가로 가격당한 후 기억을 잃었는데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목격자도 CCTV도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는데요. 방화범의 자백으로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저 앞에 건물이 있어요. 저 건물에서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 여기까지는 기억해. 여기까지는 제 기억이에요. 피해자는 말에 의하면 저기서 보고 있다가 5시간 기다렸대요. 무려 5시간 동안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들고 기다리다가 최 소장이 나타나자 곧바로 가격했다는데요. 뒤에서 와서 내 왼쪽을 이제 뒤에서 때렸대. 여기를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망치를 때리는데 안 쓰러지고 딱 돌아보고 멱살을 딱 잡았대요. 신랑이 하는데 다시 망치를 이렇게 때려서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엎어져 있었대.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런 다음에 엎어져 있는 나를 망치로 3번 땅 쳤다는 거예요.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긴 최 소장. 그런데 2달 후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간 그에게 또다시 사건이 벌어집니다.